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몇 달 내내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계속해서 언급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동안 누적되었던 탈원전 정책의 피해와 그 부작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커졌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똑같이 저질러진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태양광 비리입니다.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어나가지고 국민들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에 지금 심각한 부메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몇 달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처리까지 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작년인 2022년 9월 13일 시점으로 잠깐 우리가 돌아가 보자고요. 국무조정실에서 그때 당시에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무총리실입니다. 자,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되었던 태양광 사업에서 당시 기준으로 드러난 것만 2,600억 원이 넘어가는 비리를 적발했다라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은 언론에다가 대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된다, 사법 처리까지 가겠다라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몇 달 전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사태가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때보다도 훨씬 더 커졌겠죠.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몇 달 전 자료라서 일단 이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정말로 심각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심각한 정도가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원한 그런 전력산업 기반기금 12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단지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겨우 2.1조 원에 대한 표본 조사만 잠깐 돌린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본 조사만 했는데도 그게 얼마냐? 비리 규모가 수천억 원대가 터진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조사하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까지 늘어날까요? 그렇죠. 당연히 조 단위까지 갈 겁니다. 감히 상상도 안 간다라는 거죠. 자, 국무조정실에서 작년에 발표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이런 1차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전체 덩어리에서 극히 일부만 조사를 한 겁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제가 말이 좀 고여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일부만 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12곳 지자체, 그 12개밖에 안 되는 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한번 면밀히 좀 줄여서 표본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지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12조 원 중에 6분의 1밖에 안 되는 고작 2조 원 정도에 대한 표본 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위법 부당 사례가 무려 2,267건이고 자금 규모는 2,600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죠. 이 중에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단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무려 2,108억 원 이상의 전체 비리의 80%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태양광 관련 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죠. 오죽했으면 윤 대통령이 몇 달 전에 당시 기자들 앞에서 직접 말하기를 태양광 이권 카르텔들의 비리에 혈세가 사용돼 가지고 개탄스럽다라고 한숨을 쉬었을 정도입니다. 자, 말인즉 국민들에게 혈세가 그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되는 그런 소중한 돈인데 그 소중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들의 비리와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개탄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사법 처리까지 가겠다라는 초강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국가에 손해를 끼쳐가면서 잘못된 사업들을 밀어붙이고 부당 이득을 챙긴 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칼날을 들이대는 게 맞는 거겠죠. 사법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런 내용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태양광 사업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의 기반 전력으로 쓰기에는 그 효율성이나 가성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알다시피 멀쩡한 산과 숲을 깎아가면서 온 나라 산지에 태양광을 갖다 쳐발랐는데 문정부 시절에 급속하게 늘어난 산지 태양광 중에서 절반이 넘어가는 55%의 시설물들이 산사태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수치라는 거는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은 저런 산사태 우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팩트라는 겁니다. 이걸 일단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올 때마다 실제로 무너지는 태양광의 사례를 뉴스 기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저게 무슨 여러분들, 저게 그러니까 무슨 거대한 낭비란 말입니까? 생산하라는 전기는 제대로 생산도 못해. 그러면서 비만 오면은 툭하면 무너져 내리고 쓸려 내려가고.
그럼 저것도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죠. 또 치우고 재건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저거 정리하고 재건하는데 또 막대한 인력 들어가지, 인건비 들어가지, 중장비 투입해야 되지. 그거 무슨 돈 낭비입니까, 여러분들? 창조적으로 손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창조 손해죠, 창조 손해.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몇 년간 이 주제는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비판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또 한 가지 또 웃긴 영상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1년도 더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수상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각 잡고 비판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회수가 뭐 한 12만 정도 나왔죠. 자, 영상을 보시면은 썸네일이 되게 재밌는 거 보이실 겁니다. 위에 거를 보는 건데, 저게 다 새똥입니다라는 그런 썸네일 속에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전국의 온갖 산과 숲을 깎아내고 해집은 것도 모자라서 수상태양광이라는 시설물도 도배를 했었죠. 그 수많은 새들이 그런데 그 위에 똥을 싸고 가는 바람에 태양광 패널이 온통 하얗게 뒤덮여가지고 발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발전이. 그 새 한두 마리가 싸봐야 얼마나 싸겠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새떼들이 지나다니고 특히 수상 태양광 패널 위를 자기들의 아지트이자 쉼터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싸고 가고 또 싸고 가고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시골에서 살아보신 어른 세대분들은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계실 건데 새의 배설물은 여러분들 굉장히 지독하고 강력합니다. 실제로 새의 배설물은 산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잠깐만 오래 방치하고 있으면은 우리 차 타고 다니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동차 페인트 도장면을 벗겨내고 망가뜨릴 정도로 굉장히 지독한 게 새의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철제 구조물조차도 부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새의 배설물입니다. 자, 비가 오면은 저절로 씻겨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눌러붙어 가지고 그게 강하게 굳어서 말라버리면 그 들러붙는 강도도 매우 막강해가지고 이게 빗물 같은 것 정도로는 제거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품이든 세정제를 가지고 가서 사람이 직접 고압수를 뿌려가면서 그 솔지를 빡빡 문지르는 일일이 청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똥을 벗겨내기 위해서 강력한 세정제를 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태양광 시설에다가 갖다 뿌리면은 그 나머지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밑에 있는 수면으로 유입되면서 수질 오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품을 안 뿌릴 수도 없죠. 이미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놔두고 도대체 왜 이런 개노가다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수상태양광이라는 게 현실이 어떻냐면은 실제로는 수십조 원의 돈을 갖다 퍼부어가지고 야생 새떼들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준 셈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공중 화장실, 야생동물들을 위한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태양광 패널입니다. 새 배설물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파란색의 태양광 패널이 마치 흰색 페인트라도 뿌린 것처럼 새하얗게 변해 있죠. 그럼 저기서 여러분들 발전량과 발전 효율이 나와봐야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10%, 10분의 1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 지경이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마음대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고작 미세먼지가 쌓여도 어떻게 되냐면 황사가 조금 쌓인 것만으로도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은 40% 가까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아까 보셨던 새 배설물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죠. 당연히 발전량이 여러분들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나온다니까? 일일이 사람이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하나하나 가서 고압수를 쏘고 밀대질 솔지를 빡빡 문질러 가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공짜입니까? 인건비 공짜인가요? 거기에는 당연히 막대한 유지비와 관리비용 세금이 또 투입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옆에 저렇게 트럭이라도 물탱크라도 대놓고 실어올 수 있는 장비를 실어올 수 있는 지상에서 하는 작업은 또 양반입니다. 아까 보셨던 수상태양광은 또 저게 됩니까? 아니죠. 배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엄청나게 번거로운 과정들은 공짜입니까? 아니죠. 2배, 3배 비용이 더 들어요. 국가든 국민이든 결국 누군가는 전부 다 인건비로 때우는 그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에 누군가는 지갑을 열고 돈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고생을 개같이 고생을 하면은 뭐 같은 이런 비용으로 뭐 건설한 어떤 그 같은 비용으로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보다 뭐 이것들이 전기라도 한 10배, 20배 뭐 이렇게 전기라도 많이 나옵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태양광은 원자력 발전소에 비하면은 최소 수십 배, 거의 100배 이상 그러니까 발전량이 적어요.
한 50배, 100배 이상 발전량이 적습니다. 같은 비용을 들인 어떤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성에 비하면 말이죠.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발전량도 적은데 유지 보수 비용은 어떻냐? 훨씬 더 막대하게 들어가죠. 그마저도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요동을 칩니다. 파도처럼. 우리나라 거대한 포항제철소를 대낮에 돌려야 되겠죠. 근로자들이 출근했을 때 반도체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 같은 거는 지금 당장 어떤 안정적이고 풍부한 산업 전기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날 황사가 끼면은 전기 못 대주는 거예요.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끼고 안개가 심한 날은 전기 못 대주는 거야. 청소 용역업체에 문제가 생겨갖고 청소를 좀 못하면은 전기 생산이 줄어들거나 안 되겠죠. 그럼 이 짓거리를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국가와 국민 모두가 굉장히 거대한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결국 세월이 조금 흐르고 보니까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옵니다. 문정부가 자기들을 믿고 태양광 투자하러 가더니 우리들을 국민들을 버렸다라고 말이죠. 정부를 믿고 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되냐 이런단 말이죠. 수익이 나기는커녕 매달 금융권 이자를 갚기도 빠듯한 분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저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자연현상, 뭐 새똥이라든지 비라든지 그 자연현상 때문에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가 어느 정도 생산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매수해주는 단계에서 그 단가 자체도 후려치기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폭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한전도 손해를 보면서 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무턱대고 정부 믿고 뛰어들었던 분들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섣부르게 문재인 정부의 선동에 속아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무리하게 노후 자금 들고 뛰어들었다가 단가를 제대로 안 쳐주니까 국민들은 이제 전부 다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거나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다라고 하죠.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니까. 버는 게 얼마 안 된다니까. 그 막대한 투자 비용에 비해서. 또 몇 년 지나면은 노후 패널이라고 또 패널 교체 비용 들여야 되죠. 과연 그러면은 5년, 10년을 통틀어 봤을 때 이득인들 제대로 날까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효율이. 경북에서도 500여 군데를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체 태양광 사업 단지의 20%에도 못 미쳤다라고 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는 이걸 황금기라면서 태양광 사업들이 우죽순 늘어났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결국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바와 그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불안정한 이유들로 수익성이 제대로 안 나와서 수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죠.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애초에 이 나라에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2017년 봄, 여름 당시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상황이 180도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원전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죠. 일본 간사이 전력에서는 한창 국민들이 더운 한여름인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무려 인하해주겠다는 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카하마 원전 3호기, 4호기의 재가동으로 수백억 원이 넘는 발전 비용이 효율적으로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애초에 원전을 운영할 기술과 능력이 없는 나라라면 또 모를까? 우리나라는 지금 멀쩡히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인과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걸 못 쓴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난방비 폭탄으로 전국이 난리라고 하죠.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다들 호들갑과 엄살을 떨어대고 있어요. 제가 정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던 초창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원자력 발전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많았습니다. 착한 발전을 위해서는 까짓거 월 몇만 원 내가 전기요금 터프하게 더 낼 수도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던 국민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막상 그 상남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부자들 다 어디로 갔죠? 전부 다 앓는 소리 내고 있죠. 한 달 아파트 관리비에서 고정 지출 요금이 몇만 원, 몇십만 원 늘어나니까 전부 다 다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새가슴이 돼가지고 꽁꽁 앓는 소리 내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서민 생활에서 월급쟁이들 주머니 사정이라는 게 빠듯한 거 다 아는데 뻔히. 고정 지출 비용이 한 달 내 월급에서 갑자기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늘어나면 절대로 그거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원자력을 해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누군가는 그때 당시부터 바른 목소리를 하던 사람이 우리 사회 어느 한켠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윤석열 정부에서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 사법 처리의 칼날을 뽑아든다라고 하죠. 물론 잘하는 일입니다. 박수를 칩니다.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죠.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지금이라도 피해를 일단 수습하고 회복하고 남아있는 송아지라도 지켜보자, 남아있는 소 몇 마리라도 지켜보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어떤 그거 범위를 떠나서 모든 어떤 역대 정부를 뽑은 거는 바로 국민이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인과 국민들이 현명해서 소를 안 잃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외양간을 미리 고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이 나라와 국민들이 똑똑해서 원자력 발전 부품업계를 지키고 인재들을 지켜낼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세계 원전 산업의 중요한 파이와 국민들의 먹거리를 이웃나라 중국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빼앗기지 않고 처음부터 현명하게 우리나라의 재산, 우리 국가의 국부를 지킬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죠? 부디 그래서 2023년 이번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좀 더 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좀 눌러주시고 정말 사소하게 얼음사이다 힘내라 이렇게 응원의 댓글 한마디도 좀 적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은 얼음사이다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이런 바른 목소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고 노출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